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피치 지도사 강의의 임진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17강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오늘 주제는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화법 트레이닝 코치 일상 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상 대화가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시면 조금 없으신 편인가요?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스피치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는 강의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도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강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저는요 강의는 잘하는데 일상 대화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만날 수강생분들 중에서도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에선 자신이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 또는 나의 지인, 동료들과 만났을 때 일상 대화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수강생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일상 대화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학습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법 트레이닝, 일상 대화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할 거고요. 과연 일상 대화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 어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일상 대화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배우기와 경청하기. 나는 경청하기, 그냥 경청은 듣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할 수 있는지까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상 대화에서 생각하기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하기란 대화면 분명 말을 하는 건데 생각을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바로바로 그냥 내가 말을 하시는 편인가요? 바로 내가 생각한 내용들을 거치지 않고 머리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좋은 대화의 스피커가 될 자질이 있는 분들이신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강생분들을 만나셨을 때 특히 일상 대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많이들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요 이제 그냥 우리 친한 친구 또 지인 아니면 가령 소개팅에서도 사람 앞에서 말만 하려고 하면 어려운 주제도 아닌데 머릿속이 캄캄해지고요.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생각하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하기가 왜 중요할까요? 바른 생각에서 바른 말이 나오듯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은 말을 막 뱉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내뱉으면 나의 이미지는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각인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말은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미리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 보시고 대화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는 항상 바른 생각을 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자, 예를 들면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걸 우린 대화로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들 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과 과연 일상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는 항상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바른 말을 하는 분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적재적소에 알맞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점이 좋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요 정말 일상 대화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하기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친구와 또 지인과 아니면 소개팅을 나갔을 때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을 브레인스토밍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요즘에 이슈가 되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뉴스, 시사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을
미리 생각하고 가신다면 일상 대화를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생각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하지? 정말 뜬금없이 말을 한다 라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눈치가 좀 없나? 대화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션에서 옷을 잘 입으려면 TPO에 맞게 우리 옷을 입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죠. 시간에 맞게, place, 장소에 맞게, occasion, 행동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고려를 해서 적재적소에 말을 할 수 있도록 상황 고려하면서 대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 장소에 맞게 내가 이 말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려를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면접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물론 우리가 면접용 대화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요즘에는 일상 대화로 먼저 면접 질문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일상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은 뭘까요? 그렇죠. 면접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오늘 저녁 식사 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침 식사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서도 우리는 상황이 어디죠? 면접 상황. 그래서 저는 그냥 밥 먹을 거예요. 저는 아침밥 안 먹었는데요?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생각하셔서 아침을 뭐 드셨어요? 라는 질문에는 네, 저는 어머님이 끓여주신 따뜻한 된장국을 먹고 왔습니다. 이 된장국으로 힘내서 면접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첫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일상 대화에서도 상황을 생각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배우기와 경청하기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배우는 게 필요한가요?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는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배우려는 자세로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태도보다는 나도 그 상대방에 의해서 배운다는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꺼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들으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의의 팁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씩 초반에는 이런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야지 라는 욕심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 또 수강생 분들을 조금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만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로 이런 부분은 저도 참 참고하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은 저도 참 배웠으면 좋겠네요. 라고 같이 호흡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신다면 훨씬 더 강의에 대한 호감도도 올라가고요. 또 이 강사에 대한 호감도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를 진행하실 때 특히 1대1 수업에서는 그냥 내가 하는 강의를 들으세요가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해서 저도 이 수강생분의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이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혼자 말하는 건 독백입니다.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혼자 말하는 건 독백이고 대화가 아니잖아요. 독백은 우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쭉 읽으면 되겠죠. 하지만 대화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나는 듣고 또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청하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경청하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강의를 하실 때 우리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 또 우리 수강생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시면 우리 그냥 일상 대화에서도 우리 그냥 앞에 있는 내 친구, 내 가족들 또는 내 동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이신가요? 자, 제가 어느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소개팅에서 가장 호감이 높은 상대는 바로 나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이야기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그 소개팅 하시는 분이 귀를 만진다거나 식사에만 몰두한다거나 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또는 지금 내 이야기가 재미가 없나? 지금 이 자리가 좀 지루한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경청한다면 훨씬 더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경청하는 것 또한 배우기의 한 카테고리입니다. 자, 잘 경청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그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에서는 경청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은 경청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도 또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스피치 지도사,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왜 경청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경청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 강의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 앞에 있는 수강생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내용이 궁금한지 집중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강사 입장에서는 경청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냥 강의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면 우리 수강생분의 만족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강생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이 강의에서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은지 학습하고 싶은지 잘 듣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일상 대화 속에서는 왜 경청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에서도 경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소개팅을 예시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경청을 잘하시면 우리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랬구나. 되게 재밌었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당연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별로 효과가 없구나, 별로 전달력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더 이상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고 또 그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 호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잘 들어주는 만큼 호감이 쌓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내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청도 바로 배우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경청을 잘 함으로써 우리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맞게 우리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보면 대화의 흐름도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일상 대화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셀프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과연 내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만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가 그 사람의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만지시거나 또는 자꾸 그 상대방을 보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시면서 집중을 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내가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겠고요. 또 대화를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잘 경청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대화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 보면 당연히 우리 일상 대화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상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청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경청이 여러분들은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시면 조금은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수강생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저는 그냥 경청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시면 저는요 1대1 대화 아니면 우리 일상 대화에서 특히 회의 전에 그냥 이야기를 할 때 경청이 너무 어려워요. 자꾸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고 또 집중이 안 돼서 그 다음 제가 대화 이어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경청이 좀 쉬우신 편인가요? 경청이 좀 어려우신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경청이 좀 어려운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경청 없이는 원활한 강의가 어렵고 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강의 전, 강의 후에도 우리 수강생분들 또 청중분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깐 시간에 우리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과 수강생분들의 대화에서도 당연히 우리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강의 전에는요. 이분들이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는지 간단한 스몰 토크를 하면서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었고요. 또 당연히 강의 중에서는 같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점이 더 추가로 궁금하신지 또 강의 중에서 어려운 내용은 없으신지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경청의 중요성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강의 후에도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강의는 어떠셨는지 또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더 듣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니 나의 강의에 대해서는 좀 이런 점을 더 추가를 해야겠다. 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내가 부족함이 있었겠구나 라고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고 또 우리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 또 수강생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강의를 가시게 되면 관리자 분들과의 이제 이야기도 있으실 텐데 직접적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런 강의의 부분은 조금 더 다음 강의에서는 줄여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의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경청이 어려우면서도 꼭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강의에서 경청이 그냥 이야기를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나의 강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또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경청하는 법. 이제 경청의 중요성은 알았는데 과연 어떻게 경청을 해야 하나요? 특히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 저는 경청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코칭을 해드릴 수 있는 법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입장이 먼저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스마트폰을 예시로 드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가장 경청을 방해하는 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 메일을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입장이겠죠.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메일 확인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급할 때에는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해서 잠깐 이것만 보내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또는 친구한테 말을 한다면 나 이 메일만 보내고 네 이야기 들어도 될까? 라고 먼저 시간을 가진 후에 그 대화에 대해서 경청하는 방법을 권장드리고요. 항상 그래서 내 입장이 먼저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경청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집중력인데요. 특히 회의 시작 전 또는 우리 친구들과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 전에 우리가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진 않겠죠. 그럴 때 막 대화를 한 10분, 15분 쭉 하다 보면 집중력이 조금은 부족하신 분들은 딴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또는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다 보면 대화의 흐름을 못 찾을 뿐더러 대화에서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일상 대화에서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청도 연습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나는 적어도 그 사람이 말을 끝날 때까지는 눈맞춤을 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난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 특히 강의를 들으실 때 집중도가 조금은 떨어지신 분들은 저는 메모하는 습관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별 생각 없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도 그 상대방이 쭉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랬구나, 알겠어 라고 끝내기보다는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대화를 연결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경청을 하지 않는다면 들은 내용도 없고 또 어떤 내용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집중도를 높이면서 질문 연습까지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경청하는 방법을 배우신 겁니다. 항상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게 경청이라는 거. 근데 어디서 경청 연습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일상 대화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가족들과의 대화, 어머니, 아버지도 될 수가 있겠고 우리 동생과의 대화, 또는 이게 난 너무 어려우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 사연을 읽어주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한번 이런 내용이었구나, 내가 질문을 한번 혼자 해봐야겠다. 또는 TV 프로그램에서 막 진행자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나도 여기에 맞게 한번 질문도 해보고 한번 맞장구 대화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연습을 해주신다면 우리 일상 대화에서 역시 경청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바로 경청하는 화법입니다. 우리가 그냥 쭉 듣고만 있을 순 없겠죠. 경청을 하시면서 당연히 대화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물론 반응하는 방법은 눈 깜빡이 될 수도 있겠고 고개 끄덕임 또는 나의 제스처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화가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나 역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화법은 바로 맞장구 화법입니다. 자, 일상 대화에서도 우리는 지위를 떠나서 맞장구 쳐주는 화법은 정말 누구도 저는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소개팅이든 아니면 내가 부장님과의 일상 대화에서도 네, 네, 네 이렇게만 대답한다면 어떠신가요? 저 사람이 내 대화를 조금은 지루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리액션인 화법이죠. 맞장구를 쳐준다면 대화하는 사람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즐겁게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맞장구 화법 간단하게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살짝만 보여드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랬군요. 그랬습니다. 정말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맞장구 화법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맞장구 화법까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면서도 정말 수강생 여러분들 어려우셨군요. 그런 점이 조금은 힘드셨겠군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좀 배우시면서 경청의 중요성들을 좀 아셨나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하는지, 또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정말 경청이 저는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경청을 코칭해드려야겠구나, 일상 대화에서 경청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또 생각하기는 이러이런 주제로 생각하면 좋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강의 내용도 정리하시고, 또한 내가 이제 스피치 지도사 강사라면, 스피치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상 대화에서도 호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나도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잘 경청을 하고 있는지, 또 일상 대화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말들을 내뱉으려고 하는지, 또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또 그에 맞게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반성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명언 제가 요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완전히 알려거든 그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치라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스피치 지도사, 스피치 강사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우리 앞에 있는 청중분들, 또 학생분들, 우리에게 오시는 수강생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겠죠. 오늘 배우신 내용들 꼭 내가 강사가 되어서, 스피치 지도사가 되어서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꼭 강의 시연까지 이제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